안녕하세요. 저는 초수로 2023년 서울 지역 보건 임용 합격하게 된 남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오늘 제가 이렇게 오늘 발령이 나서 3시에 제가 좀 영혼이 사실 별로 없어요. 제가 횡설수설 할 수도 있고 좀 영혼이 나가 보일 수도 있다는 거는 좀 양해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제한된 시간에 많은 내용을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카페에 합격 수기를 올려놨어요. 좀 자세한 거는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오늘 공부의 방향성에 대해서 먼저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2월 28일까지 데이로 근무를 하고 그 다음 날인 3월 1일부터 공부에 올인을 시작을 했어요. 6월까지는 그 진도가 나간 것이 있으니까 그걸 따라잡으려고 인강을 들었고, 7월부터는 이제 문풀반이죠. 문풀반부터는 직강에 나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임용고시를 공부했는지 1차, 2차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차에서 어떻게 초수에 96점이라는 단기간에 900점을 맞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공부의 방향성이에요. 우리가 저희 그동안 20년 넘게 살아오면서 겪었던 시험은 다 객관식이잖아요. 하지만 임용 시험은 수능이랑 국시 같이 객관식 시험이 아니라 그 사수령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 공부를 객관식 공부 방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그 엄청나게 많은 공부 범위 속에서 좀 길을 잃고 헤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선택과 집중을 하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공부의 방향성을 기출과 인출로 잡았습니다. 작년 시험은 90%가 기출에서 나왔을 만큼 기출만 잘 해놓으면 정말 합격할 점수가 나올 점수였거든요. 또 재작년에도 70%가 기출이 나왔고, 정말 기출이 중요하다는 말씀은 저 말고도 이미 인터넷이나 합격수기 보면 다 아실 거고, 또 임수진 교수님께서도 또 강조하시고 계신 부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 분석을 그냥 기출 문제를 풀고 난 이제 기출 분석 끝났다. 기출 문제 풀었으니까. 이게 아니라 기출 분석은 기출된 답을 외우고 또 예를 들어서 충수 돌기염이 기출에 나왔으면은 그 개념을 전체를 다 공부를 하는 거예요. 또 기출 문제에 나온 선지를 하나하나 다 뜯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옛날에 90년대 객관식 시험에 그 오답으로 가와사키 병이 나왔거든요. 그 가와사키 병이 오답으로 나온 건데도 그게 나중에 최근에 가와사키 병이 기출에 나온 적이 있을 만큼 조금이라도 기출에 하나라도 언급된 개념, 질환 등은 정말 하나하나 다 파고들어서 그 개념을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저는 기본 이론 강의 때 임수진 교수님께서 그 기출이 중요하다고 하셔가지고 기출 문제를 강의 들은 부분만큼 그냥 기출 문제를 앞에 있잖아요. 그 이론 저희 앞에 그냥 쭉 읽어보고 거기 기출된 문제 부분을 파란색 형광펜으로 다 쳤어요. 그래서 저는 기출과 관련된 내용은 무조건 파란색이다 정해놓고 기본 이론 때부터 그냥 파란색으로 다 치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기출 한번 기본 이론 때 받고 또 기출 분석 강의 때도 이제 교수님이 기출 분석 어떻게 하는지도 다 강의를 자세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거 들으면서 또 제가 기본 이론 반에서 놓친 부분 기출을 다 파란색으로 쳤어요. 혹시 한 번이라도 문제 언급되거나 뭐 오답으로라도 들어있거나 한 선지나 문제, 주제, 질환들은 무조건 A급이다 하고 외웠어요. 처음에는 기출된 그러니까 문제에서 기출된 답을 정확하게 외우고 나서 기출된 답이 외워지고 나면 그 기출 확장된 문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답으로 들어간 가와사키병 같은 그걸 먼저 그 다음 외우고 점점 영역을 넓혀 나갔어요. 그래도 넓혀 나가도 그 중심이 되는 거는 무조건 기출이 되어야 하거든요. 네, 초수시면은 아직 기출 분석 이런 게 잘 감이 안 오실 텐데 자세한 거는 이제 임수진 교수님 기출 분석 강의를 딱 들으시면 감이 올 거예요. 정말 자세하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해서 저도 몰랐기 때문에 기출 분석을. 그리고 또 기출 분석 강의 끝나고 나서도 문풀반, 모고반에서도 계속적으로 문제가 기출 중심으로 해서 출제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기반으로 또 기출 한 번 더 보고 이론서를 7월부터 계속 해독해 나갈 때도 제가 파란색을 미리 쳐놨잖아요. 그 부분은 무조건 정확하게 그냥 이론서 표현 그대로 외우라고 노력했어요. 물론 처음부터 이걸 당연히 파란색으로 부분을 외우지 못했지만 그게
외우려고 노력을 하면서 천천히 반복 하다 보면은 진짜 나도 모르게 기출 문제도 다 외우고 기출된 답까지 다 외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기출 문제를 또 인출 도구로 활용을 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기출 문제를 딱 보고 이 문제의 답 떠올려 보고 그리고 그 안에 선지 하나하나 있는 그 개념들 다 떠올려 보고 또 이 만약에 충수돌기염이 출제가 됐는데 충수돌기염이 뭐 반동성 압통이 나왔다 하면은 그 다른 영역 그냥 다른 검사 이렇게 출제된 개념에 넓혀 나가면서 좀 외워갔어요. 그래서 저는 기출 문제를 정말 최소 한 7번? 7번은 넘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은 기출 문제가 다 외워져요. 그러면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또 기출 분석을 잘 하셨다면 10월, 11월에는 기출 밖 영역으로 넓혀 나가게 돼요. 저는 이렇게 기출된 문제 유형이랑 또 기출에서 어떤 개념을 주로 물어보지? 라고 생각하면서 좀 능동적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10월, 11월부터는. 예를 들면 작년에 탐혹시펜이 나왔거든요. 저는 탐혹시펜을 이미 그 기전을 외우고 시험장에 들어갔어요. 나올 걸 예상을 하고. 왜냐하면 옛날에 유방암에 그 항암제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유방암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에 쓰는 항암제를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그 문제를 보고 아 그러면 유방암이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럼 유방암에서 특이적으로 사용하는 항암제는 뭐지? 아 타목시펜이네. 그럼 타목시펜 기전을 외우고 시험장에 들어가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외우고 들어갔더니 정말 그 문제가 나왔던 거죠. 그런 식으로 저는 10월, 11월 부분에서는 기출부터 확장된 내용, 그리고 더 확장된 내용, 기출을 중심으로 확장해서 좀 그 이제 지역적인 거에 빠지는 게 아니라 기출을 중심으로 두고 점점 내용을 확장해 나간 것 같아요. 좀 기출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 나 이론서 내용 그냥 다 외우면 되지. 아니면 그냥 뭐 강론서 다 보면 되지. 국시 나온 거 다 보면 되지.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나중에 정확하게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기출 됐다는 거는 기출 중심으로 해서 이건 정확하게 하고 그건 좀 비정확하더라도 확장을 나가는 게 중요하지. 이거를 기출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다 외워야지 하면은 절대 시험장에서 정확하게 쓸 수가 없어요. 암기가 다 안 되니까. 네, 그래서 근데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또 기출 확장된 부분을 완벽하게 하고 나서 이제 기출 이외의 그 다른 영역까지 넓혀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처음엔 기출, 그 기출 확장, 그 다음에 다른 영역 이거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인출입니다. 눈으로 읽고 익숙해진다고 해서 절대 주관식 서술형과 답으로 절대 안 써지거든요. 또 특히 저희 시험은 그 강론수 표현 그대로 해야지 정답으로 인정될 확률이 높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네, 네. 법 표현도 법 그대로 조사까지 다 똑같이 써야지 정답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강론서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써야지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서브노트나 단권화 같은 거 많이 하시던데 저는 3월부터 공부를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시간이 없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들은 최대한 지양하고 이론서를 보면서 그냥 인출 중심으로 갔어요. 또 인출도 백지 쓰기 이런 거 많이 하시던데 저는 손도 많이 아프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백지 쓰기를 한다고 하면은. 그래서 저는 구두 인출을 하거나 그냥 속으로 떠올려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본 이론 강의 때 주신 목차 있으실 거예요. 그 목차를 보고 그에 대한 개념 떠올려 보고 다시 이론서로 빨리 가서 그 개념 맞게 떠올렸는지 확인하고 이걸 좀 반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 이론반부터는 그 마이맵 프린터를 보면서 그냥 떠올려 보는 식으로 가볍게 인출을 했고 또 밴드에서도 이렇게 목차 쓰기 같은 거 하잖아요. 그때도 이제 인출해보고 안 되면 또 다시 빨리 가서 이론서 확인하고 그냥 그걸 반복했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 돼서는 기출 문제, 또 형성평가 등 좀 다양한 자료로 이용해서 인출을 좀 생활화를 했어요. 문풀 모고반에서도 문제 풀 때도 좀 최선을 다해서 모르는 게 있더라도 절대 빈칸으로 남겨놓지 않고 최대한 진짜 내가 쥐어 짜낸다 생각을 하고 인출을 시작했고 또 인출을 좀 반복하다 보면은 어떤 개념을 암기하는 데 있어서 정말 암기가 빨리빨리 된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번에 보건교사 직무 외우는 게 있잖아요. 13가지. 그거를 처음에 외울 때는 1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나중에 되면은 55분, 50분. 물론 까먹어. 2, 3주 되면 까먹어도 다시 보면 또 점점 그 외울 수 있는 시간이 점점 단축되는 걸 느끼시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출을 정말 많이 반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건 하반기부터지만 상반기에 미리 해둬서 뭐 나쁠 건 없잖아요. 저는 상반기에는 암기 노트랑 기본 이론서에서 주신 목차 위주로 많이 봤어요. 교육학은 짧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교육학은 6월에 그냥 시험을 본다 생각을 하고 미리 다 끝내 놓으시면 정말 나중에 편하거든요. 나중에 그럼 교육학이 휴자 과목이 돼요. 6월에 시험을 보신다 생각을 하고 그냥 미리 암기를 다 해놓고 70%는 다 끝내놓고 7월부터는 그냥 모의고사 푸는 걸로 돌리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전공의 비중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하반기에 좀 교육학을 붙잡고 있으면은 나중에 전공 공부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육학은 무조건 6월에 시험을 본다 생각하고 또 교육학은 이론서 그대로 뭐 물어보지 않는 거 다 아시죠? 그냥 키워드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교육학은 저희 전공은 정말 법표는 그대로 써야 되는 게 맞는데 교육학은 그냥 그 맥락 채점이기 때문에 그 맥락만 맞게 쓰시면은 정답 처리되기 때문에 그걸 완벽하게 외우실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반복해서 외운다 생각하고 6월까지 완벽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공부의 방향성 외의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좀 멘탈 관리 측면에서 저는 정말 공부를 꾸준히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공부량이 엄청나게 많고 막 잠을 줄여가고 그런 식으로는 절대 하지 않았고 그냥 매일매일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자라고 생각해서 그냥 하루하루 퀘스트를 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교수님이 자주 하시던 말씀이신데 멀리 보면 불안한데 그냥 오늘 해야 할 거를 한다고 생각하면 그냥 불안하지 않다라고 자주 해주시던 말씀이 있는데 저도 그냥 시험이라고 생각하면은 아 저걸 내가 붙을 수 있을까? 뭐 TO가 몇 명이 난다던데 내가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냥 오늘 계획표를 짰으면은 그 계획대로만 살자. 그냥 오늘 이 계획을 다 했으면 나는 그냥 잘 한 거다. 그냥 이렇게만 꾸준히 갔어요. 그리고 이제 몸 건강도 잘 챙기셔야 되는데 잠도 7시간 정도는 저는 꼭 자고 영양제 뭐 홍삼, 경옥고 그냥 다 챙겨 먹고 또 9월까지는 주 2회로 1시간씩 운동도 했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거 전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좀 사실 공부를 하다 보면 좀 약간 실패의 연속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자존감이 떨어지는데 땀을 흘리면서 운동을 하다 보면 공부에 대한 생각도 좀 줄어들고 또 약간 좀 운동이 딱 끝나고 났을 때 약간 아, 나 좀 잘했다 약간 이런 성취감이 들어서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저는 운동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 항상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고시 공부를 하는 게 행복하진 않잖아요. 그래도 고시 공부를 하고 있는 지금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선생님이 된 나도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최대한 좀 작은 감사함이나 행복을 좀 찾았던 것 같아요. 생활 속에서. 뭐 제가 절대 긍정적인 사람은 아닌데 그냥 의식적으로 아 내가 평일에 이 시간에 병원에서 밥도 못 먹고 화장실도 못 가고 이러고 있는지도 않고 정말 편안한 독서실에서 시원하게 에어컨 바람 맞으면서 앉아있다니 참 행복하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내가 지금 꿈을 위해서 공부할 수 있는 것 자체도 감사하잖아요 사실 아닌가요?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최대한 긍정적인 걸 찾아서 그냥 밝은 사람인 척했어요. 그냥. 그리고 휴식도 매우 중요하신 거 아시죠? 휴식할 때도 뭐 친구들 만나 약속을 나가 놀 때도 뭐 친구들 만나서 하루 종일 24시간 노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냥 저녁에 역석이라면 점심때까지 공부하고 나가고 그런 식으로 그냥 매일매일 꾸준히 공부를 그냥 놓질 않았어요. 그냥.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차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차 시험은 사실 먼 이야기라서 좀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전 2차 시험이 1차 시험보다 훨씬 더 어려웠어요. 평소에 저 지금 말도 잘 못하고 떨리고 잘하는 스타일도 아닌데 그리고 또 저는 이제 대학 졸업하고 병원 취업할 때도 면접에 좀 안 좋은 기억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면접이 더 두렵게 느껴졌는데 그 1차 시험 후에 다음 날에 바로 2차 면접 특강을 해주세요. 많이 힘들겠지만 그 특강 꼭 참여해서 면접 공부를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스터디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를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직강에 가시면 좋은 게
같은 지역 선생님들끼리 그 조를 짜주세요. 서울에 지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면접에서 저희 간호 문제가 나와요. 간호 전공 문제가. 그래서 같은 전공, 보건 선생님들끼리 스터디를 운영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세한 건 2차 특강에서 이제 말씀해 주실 텐데, 그래서 이제 그 스터디 짜주신 걸로 저는 2차 시험 때까지 다 1차 합격하셔가지고 다 쭉 갔어요. 그리고 이제 2차 특강을 나오신다는 것 자체가 성실한 것이기 때문에 좀 꼭 나와서 2차 특강 듣고 스터디를 같이 짜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면접에서 고득점을 맞을 수 있었던 이유는 복습을 열심히 하고 또 문제를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복습은 스터디를 갔다 와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 3시간 스터디를 갔다 왔다 하면은 그냥 3시간 이상을 복습 시간으로 쏟았어요. 스터디를 하고 나서 아이디어 나온 거, 문제 풀었던 거, 뭐 서로 이야기 나눴던 걸 다 메모를 해가지고 그거를 집에 가지고 와서 컴퓨터 노트북 켜서 만능틀을 만들어가지고 쭉 만능틀에 정리를 하고 그걸 반복을 했어요. 그리고 1차 발표 후에는 시간이 3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그 전에 인풋은 그만하고 계속 아웃풋을 해야 될 때예요. 그래서 문제를 정말 많이 풀었어요. 서울이 총 5문제예요. 한 세트에 5문제예요. 15분 동안 5문제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럼 저는 하루에 최소 5세트는 풀었어요. 그냥 시험 때까지, 시험 먼저 볼 때까지. 근데 그거를 그냥 눈으로 보고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입 밖으로 내뱉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면접은 무조건 말을 많이 하는 거. 특히 저처럼 좀 말을 하는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면접장이 인드노를 정말 많이 먹고 가도 엄청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떨리는 와중에도 말을 좀 정확하게 하려면 정말 말하는 연습이 중요하니까 최대한 말하는 연습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나온 전공 문제는 보건업무 길라잡이랑 또 여기 이론서 2권의 응급 파트 그 부분 참고해가지고 스터디 원쌤들이랑 어떤 문제가 나올지 서로 이야기해가지고 선정된 주제를 가지고 만능틀이랑 예상 문제 만들었어요. 면접에 대해 좀 자세한 거는 합격 수기에 적어놨으니까 그거 나중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임수진 교수님 믿고 제가 1년 동안 교수님이 정말 하라는 대로만 했거든요.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학사인데 교수님 박사시잖아요. 그리고 저는 유명 공부 몇 달 안 했지만 교수님은 정말 10년 이상 누구보다 좀 합격을 하길 바라는 마음 갖고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좀 충분히 좀 믿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또 그런 카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말에 안 휘둘리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카페는 익명이고 누가 했을지도 모르는 말에 내 마음이 흐트러져서 공부를 못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 자신을 믿거나 아니 교수님을 믿거나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저도 공부하면서 많이 외롭고 또 지치고 우울한 순간들이 있었는데 또 언젠가 다 끝이 있더라고요. 우리 모두 뭐 얼마나 다 이번에 초수로 합격하시겠지만 다 이번에 가시겠지만 뭐 어쨌든 끝은 다 우리 다 보건교사니까 공부 방향 잘 잡고 지치지 않고 몸과 마음 잘 관리하셔서 모두 다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